안녕하세요, 요즘 산책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책하울 언박싱 앤 언봉싱 시간입니다. 총 10권을 구매했고 그중 8권은 새 책, 2권은 중고서적입니다. 금액은 모두 다 합쳐서 대충 12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같이 구매한 굿즈와 빌린 책 2권까지 마지막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소개해드릴 책은 권여선 작가의 단편집 각각의 계절, 사랑을 믿다, 안녕 주정뱅이, 레몬의 작가 권여선의 신간 아닌 신간입니다. 출간된 지 한 달 정도 됐죠? 이런 따뜻하고 밋밋한 느낌의 표지에 손이 잘 가는 편은 아닌데 한 달 내내 베스트셀러 랭크에서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 살 수는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기저기서 훑어보았는데 뒷표지에 박혀있는 이 문구, 나는 원래 생겨먹은 데서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 이 말 이상으로 설명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의 우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집요한 물음, 우리의 과거를 차근차근 되짚어보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호평들이 이어지는 작품들을 한데 묶어놓은 책이라고 하니 기대감을 조금 많이 갖고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대위의 딸. 지난달 니콜라이 고골의 외투를 읽고 이거다 싶어서 러시아 문학을 탐색하다가 골라보았습니다. 기준은 일단 희곡이 아닌 소설 형식이어야 하고 그리고 비교적 짧은 편인 작품. 200페이지 조금 넘네요? 짧죠? 좋습니다. 이 작품은 푸시킨의 유작으로 푸가초프의 난이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작가의 허구가 절묘하게 결합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푸가초프의 난, 농민반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식이 또 한 스푼 쌓였습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릴 책은 김동식 작가의 초단편 소설 쓰기.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초단편 소설을 쓰는 작법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가가 제가 좋아하는 김동식 작가님이죠. 그래도 사실 작법서라는 걸 제가 읽어볼 생각은 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꽤나 신뢰하는 한 인스타그램 책 리뷰어가 이 책을 굉장히 좋게 얘기하셔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소설을 쓰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혹시 또 모르죠? 이 책이 큰 변곡점이 될지도 말이죠. 아무튼 가볍게 읽어보기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보여드리는 책은 김진명 작가의 풍수전쟁. 이 책도 작가의 이름만 보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저주가 내렸다. 대한민국 국경선 100년의 비밀. 별로 기대감이 가는 소재가 아닌 것 같지만 예전에 김진명 작가의 고구려를 읽어보고 이분도 엄청난 내공의 스토리텔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역사소설이 아닌 김진명 오리지널 시리즈 소설은 아직 읽어본 적이 없으니 이 책을 통해서 입문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보여드리는 책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뇌과학 인문학서입니다. 당연히 평소에 저라면 이런 책이 존재하는구나 하고 넘어갔겠지만 이 책은 이번 달 제가 참석하는 온라인 독서 모임 선정도서입니다. 그래서 구매를 했죠. 저와 같이 온라인 독서 모임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댓글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식이 또 한 스푼 쌓일 수 있겠네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해서 쓰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어려워 보이지만 한번 천천히 도전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나온 책은 배명훈 작가의 연작소설 타워. 지난번에 구매해서 읽었던 단편집 미래과거 시제가 생각보다 저랑 취향이 많이 맞지 않아서 배명훈 작가님에게 입문하는 건 포기하려고 했는데 한 구독자분께서 이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2009년에 처음 출간되었던 배명훈 작가님의 첫 작품집이라고 합니다. 제 경험상 SF 작품들은 작가의 첫 작품이 비교적 쉽고 대중적이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조금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책은 장진영 작가의 장편소설 취미는 사생활. 이 책도 마찬가지로 같은 리뷰어가 호평을 한 책입니다. 전혀 아무런 정보도 없다는 거?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살짝 알아보았는데 집주인, 세입자, 부동산 스릴러 이런 키워드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 걸 보니까 대충 어떤 스토리일지 감이 오긴 합니다. 임대인 쪽보다는 임차인 쪽이겠죠? 여기저기서 호평이 많아서 이 책도 기대감이 큽니다. 새 책 중에서 마지막에 보여드릴 책은 이희영 작가의 테스터. 페인트의 저자 이희영 작가의 최근 작품입니다. 페인트를 정말 인상 깊게 읽었기 때문에 이 책은 나온 줄 알았으면 진작에 읽었을 텐데 모르고 지나쳤던 책입니다. 표지만 대충 흘겨보고 판타지 소설이나 엔티노블 종류인 줄 알았던 것 같네요. 장르는 디스토피아 SF, 평도 좋습니다. 믿고 보는 작가기도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로 산 책입니다. 먼저 천명관 작가의 고령화 가족. 최근 영상에서 천명관 작가의 고래를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임팩트가 강했던 작품이었고 더 읽어버리고 싶은 욕망이 솟구쳤습니다. 천명관 작가의 다른 유명한 책은 뭐가 있을까 검색해보았는데 그중 이 책이 가장 인지도가 있었습니다.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고요. 경험상 영화로 나온 작품의 원작은 재미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희영 작가의 최단경로. 이 책도 고래가 재미있어서 산 책입니다. 고래는 제10회 문학동네 소설상 수상작입니다. 역대 문학동네 소설상 수상작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최근 작품부터 역주행을 시작하려고 이 책과 양지혜 작가의 1m는 없어 두 작품을 장바구니에 담아두었다가 그냥 생각 없이 이 책을 골랐습니다. 아마도 다음 달에는 1m는 없어를 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린 책입니다. 먼저 조혜은 작가의 시프트. 이 책은 조혜은 작가의 첫 장편입니다. 저에게는 마지막 남은 조혜은 작가의 작품이고요. 빌린 책 들고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신작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금희 작가의 알로하 나의 엄마들. 이 책은 겉보기에는 전혀 제 취향이 아닌데 오랜 시간 평이 계속 좋아서 빌려봤습니다. 보통 한 달 평균 8권 정도를 사는 게 일반적인데 요새 불경기라서 조금 한가합니다. 이렇게 12권이 있는데 한 달 안에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읽다가 포기하는 책도 분명히 있겠죠? 아무튼 최대한 빨리 좋은 책 발굴해서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